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239쪽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하는 거야. 자, 먼저 광해군 때부터 현종 때 정치를 본다. 그 전에 뭐 선조 때 다시 확인해야지. 선조 때 최초로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이루어진다 하셨죠? 그 다음에 동인 안에서 또 갈라져서 북인과 남인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가 일어난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인, 서인 특징, 북인, 남인 특징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원인 두 가지씩. 동인, 서인 하면 척신정치 청산 문제, 그 다음에 이조 전랑증 문제, 그 다음에 북인과 남인은 정여림 모반 사건, 기축옥사, 그 다음에 정철의 건조의 사건, 그걸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로 간다. 광해군 때는 뭘 해서 두 번씩이나. 자, 이때는 누가? 북인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누가? 대북 정권이 정인홍, 이첨, 이산해 등이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때는 외교가 뭐가 나와야 돼? 중립외교가 나와야 돼. 중립외교. 이거는 이제 외교정책 할 때 또 한 번 볼 거야.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이라고 했지. 실리. 근데 이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은 이 당시 사림으로부터 비판받았던 외교정책이라고. 왜 그러냐면 성리학자, 사림들은 성리학에 투철했고 성리학은 의리나 명분을 중시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중립외교는 비판받은 거야. 어쨌든 비판이야. 비판. 예. 강홍리 파견 줄만 쳐놔. 자, 그래서 이거는 비판받은 정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부터 했죠? 회태변척의소라는 것도 있지. 회태변척의소. 지금 이제 정리하는 거야. 회태변척의소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 밑에 나와 있죠. 광해군 때 집권한 대북 정권의 정인홍 줄. 남인의 정인홍이 조식의 제자란 말이야. 조식의 제자. 의병장, 거기 정인홍, 의병장, 조식 제자 이렇게 또 다시 써놓고 기억하고. 남인의 추앙을 받던 회제 이연적과 태계 이황을 문묘 제사에서 삭제하자. 그리고 반대로 조식의 문묘 추준과 문묘 종사를 건의했다. 이걸 회태변척의소란 말이야. 그래서 이 회태가 회제, 이연적이라는 사람의 호가 회제, 그래서 앞에 회, 그 다음에 이황은 태계, 그래서 앞에 태에서 회태변척의소를 올렸단 말이야. 정인홍이가. 그 내용은 뭐다? 이원적과 이황을 문묘에서 빼자. 그리고 자기 스승인 조식을 집어넣고 제사를 지내자. 이런 얘기야. 회태변척의 소. 자, 그래서 이 상소로 인해서 남인들로부터 엄청나게 이때 지배 세력이 공격을 받았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인조반정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폐모살제가 일어난다고 했죠. 폐모살제. 그것도 지금 보는 거야. 폐모살제. 자, 이건 뭐냐면은 광해군이 서자라 그랬죠? 이때 이제 영창대군이라는 애가 적자라 그랬지? 그리고 영창대군을 낳은 사람이 임목대비라고, 이 당시에. 자, 그런데 이 광해군이 왕이 돼서도 불안한 거야. 왜 그러냐면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세력, 특히 소북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옥사를 일으켜서 반대 세력, 이때 이제 대북 정권과 광해군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어떤 단순한 사건을 확대시켜서 반대 세력을 제거한 개축 옥사를 일으킨다고. 개축 옥사라고 한다. 개축 옥사. 개축 옥사를 일으킨다. 개축 옥사. 그래서 이때 개축 옥사를 일으켜서 소북 세력 기타 대북의 반대 세력이 많이 탄압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폐모.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계모인데 영창대군을 낳은 엄마 임목대비를 패하고, 폐모야 그게. 그 다음에 자기 이복 동생
아우제자 써가지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걸 폐모살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의 성략자들은 도덕적 폐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그 밑에 폐모살죄와 개축 옥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광해군은, 근데 사료지문 나오면 광해군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는 선왕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에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면 나를 유폐했다. 나를 유폐. 그게 폐모라고, 폐모. 곤욕을 치르겠다. 그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그게 바로 살죄,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딱 나온 순간 아이고 폐모살죄네. 자, 이 글은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다? 광해군 때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뭐의 배경이 됐다 그랬어요? 인조 반정의 배경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이 광해군 때 이 사건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게 인조 반정의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기타 이때 일어난 정책을 추가시키는 거야. 광해군 때 있었던 정책 그냥 줄 맞춰 놓읍시다. 순서대로 하지는 말고 이거는 양전사업과 허구조사 줄, 경기도의 대동법 실시 그거 줄, 별표 제일 중요한 정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광해군은 선조 다음이야. 임진왜란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후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토지 조사도 다시 해야 되지. 양전 사업, 그다음에 호구 조사도 다시 해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히 줄쳐놓고. 그다음에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경제 부분에서 물론 할 거야. 대동법이라는 제도. 그 대동법 그 옆에다가 박납폐단 시정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그럼 연필로.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야. 그래서 광해군 때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대동법을 어디에? 경기도도 동그라미, 대동법도 동그라미.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처음 실시한 제도야. 이 제도는 그게 뭐야? 대동법. 그래서 별표 쳐놔 전체적으로. 기후약조 이거는 하셨죠? 그 다음에 사고정비도 당연히 추천하고 사고정비. 불에 탔다 그랬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게 뭐지? 경복궁 불국사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지? 그럼 다시 뭐야? 사고를 정비하고 실록을 보관하는 거지. 사고정비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추천하. 허준의 동의보감이란 책이 편찬된 때가 광해군 때야. 밑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허균의 홍길동전도 써놔. 허균의 홍길동전 편찬. 자, 그래서 광해군의 주요 정책은 그냥 대내적인 정책은 전후 복구 사업 한 거야. 그래서 양전 사업과 호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사업으로는 동의보감이 편찬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왕이 일단 동의보감 그다음에 허균의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 다음에 뭐 사고 정비하고 그런 거 있잖아. 사고 정비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광해군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조로 간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른 사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광해군과 대북 정권이 몰락하는 거지.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 누가 주도했습니다. 서인. 그래서 서인 이건 했지. 서인이 주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북인은 몰락하고 서인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남인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반란 사건이 있다 그랬지? 그게 뭐라 그랬지? 이괄의 난이라 그랬지? 이괄의 난. 이괄의 난도 알아나? 이괄의 난. 이괄의 난. 이괄의 난. 그리고 지금 하는 거야. 이괄의 난이 지금 나중에 합시다. 자, 인조 반정을 주도한 김유, 이기 등 서인 집권, 북인 몰락, 서인 주도의 남인 참여. 이게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이괄의 난. 그거 줄쳐놔. 자, 거기다 써놔. 자, 원래 이괄이라는 사람은요, 인조 반정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반정 공신의 한 사람이었으나 반정 이후에 공신 책봉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거야.
그래서 논공행상의 불만, 논공행상의 불만 그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반정의 주도 세력 중 한 사람이었으나 논공행상의 불만을 품고 이렇게 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괄의 단으로 가는 거야. 사료지문에 다 나오니까 사료지문 이 조선 후기의 정치 부문에서 사료지문 가면 다 정열이 모반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반드시 읽어 놓으셔야 돼. 근데 여기다 또 써놔. 한양 점령, 그 다음에 쉼표, 잔당, 후금, 도망 이렇게까지 써놔. 자, 그래서 그는 반정공신의 한 사람이었으나 후에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양이 점령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압당하고 자녀 세력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건 이괄의 난이란 말이야. 그럼 바로 인조 때 물어보는 거지. 이괄의 난. 그리고 이때 외교 정책은 뭐라고 그랬죠? 친명배금 줄쳐놔. 친명배금. 뭐 아까 한 거지 이거? 친명배금. 그래서 인조 때는 친명배금으로 바꾼 거야. 거기다 그렇게 써놨었지? 의리나 명분이라고. 의리나 명분을 중시하는 정책이라고. 자, 광해군 때는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했단 말이야.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인조 반정을 일으킨 거고, 인조 때는 친명배금. 명과는 친하고 후금은 배척한다. 의리나 명분, 도덕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이다. 그러면 결국은 명과는 친하고 후금과는 배척하면 후금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호란의 배경이 되는 거야. 호란까지 하셨죠? 자, 그래서 인조 때 호란이 일어난다. 여진족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래 난 좀 더 본 거고, 그치?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명장 모문령 철산 가도주도는 나중에 대강에 또 볼 거니까 지금 크게 이렇게. 자, 인조 때 정치, 서인 정치 주도. 그 다음에 반란 사건, 이괄의 난, 외교정책, 친명배금. 그 다음에 전란,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또 써놓으세요. 정묘호란에다가는 후금, 병자호란에다가는 청 이렇게. 자, 그리고 무슨 왕으로 간다? 효종으로 간다. 자, 효종도 계속 서인이 주도하는 거야. 이때는 서인 주도하에 무슨 운동이 전개되게 됐습니다? 북벌운동. 이거 대외관계 때 또 한번 볼 거니까 어쨌든 개념 알아놔. 자, 효종 때는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북벌운동. 자, 북벌운동. 북벌운동은 청을 정벌하자라는 운동이야. 청정벌하자라는 운동. 누가 주도했다? 송시열 등 서인에. 송시열은 동그라미. 송시열 등 서인이 주도한 운동이야. 이때 이제 그래서 북벌, 청을 정벌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군비를 강화한 거지. 이때 중심군영은 어영청줄. 자, 그래서 북벌운동 간략하게 정리해놓고, 자, 효종 때 송시열 등 서인을 중심으로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중심군영은 어영청이었습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같은 효종 때 나선정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선정벌. 이렇게. 이것도 뭐 나중에 나올 건데 연필로 간단하게 써놔. 거기 청의 요청 있죠? 그 밑에다가 조선 조총부대 파견. 조총부대 파견. 러시아와 전투 승리. 이렇게. 그게 나선정벌이야. 나선이 이게 러시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북벌운동을 해서 군비를 강화시켜놨는데, 원래는 청을 정벌할 목적으로 군비를 강화시켜놨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고 오히려 청의 요청으로 조선의 조총부대가 2차례 파견된다고. 그래서 러시아와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다. 이걸 나선정벌이라고 한다. 이때 파견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변급, 신유, 줄. 자, 그래서 결론 2개. 자, 효종 때는 뭐 누가 주도했다가 아니라 효종 때 일어났던 2 사건만 정리하면 돼. 북벌운동,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 그 다음에 러시아 전투를 벌여 승리한 나선정벌. 자, 그 다음에 현종으로 간다. 자, 현종은 뭐야? 서인과, 자, 현종 때는 예송논쟁 있지? 예송논쟁, 지금 이제 정리하는 거야. 더. 예송논쟁은 이거 단독으로도 나오는 주제야. 자, 현종 때 무슨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송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전개했습니다? 누가 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서인과 남인 사이에, 서인과 남인 사이에. 근데 이제 예송 논쟁은 자, 왜 일어났느냐? 배경을 줄쳐놔. 차남으로 왕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에 관한 시비 출, 자의 대비 조대비 복상 기한에 관한 논장 출. 그리고 그걸 묶어. 그게 배경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요 효종이라는 사람이 복림대군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차남이야. 원래 이 장남, 인조의 장남이 소현세자라고 있었다고. 나중에 대외관계 할 때 나올 거야. 근데 듣기만 하세요. 소현세자라는 장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일찍 죽고 차남이 복림대군이 차남으로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차남으로 왕이 됐다. 근데 이제 차남이 왕이 되고 결국은 효종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즉위했겠어? 그 다음에 현종이 즉위했겠지?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셨어. 효종이 사망하셨어. 그래서 현종이 즉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야 돼. 근데 법제에 장남으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데 차남으로 왕에 오른 경우에는 얼마 동안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규정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거야. 차남으로 왕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계모가 살아있었다고. 계모. 그 사람이 바로 자의대비 조대비라고. 자의대비 조대비. 그래서 조대비가 결국은 뭐야? 계모지만 아들이잖아.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 차남으로 왕에 오른 아들이 죽었을 때 복상 기간이 그게 장례, 상복 입는 기간이야. 쉽게 말하면 상복 입는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 자, 그래서 차남으로 왕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자의대비, 조대비의 복상 기간에 관한 논쟁,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걸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게 이제 1차하고 2차인데 1차가 바로 효종 사망시란 말이야. 그래서 1차 예성출, 기해 예성출, 효종 사망시 출. 그래서 1차 예성은 기해 예성이라고도 하는데 효종 사망시 일어났다. 기해 예성 1차 효종 사망시. 이때 이제 서인이 주장하는 기간은 1년이야. 1년설을 주장한 거야. 1년. 어쨌든 일단 서인이 승리했고 이때 서인이 1년설을 주장했다. 1년설. 그 밑에 나오죠. 서인 1년설. 그걸 기년설이라고 돼. 기년설. 그런데 이때 남인은 얼마를 주장했느냐? 3년을 주장했다고. 3년설. 자, 그래서 1차 예송, 기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설과 남인의 3년설이 다툰 거야. 근데 결론은 누가 이겼다? 서인이 승리했다고. 그래서 서인의 1년설, 기년설이 채택된 거야. 그래서 서인이 이겼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현종 때 또 그 이후에 또 누가 돌아가시더라? 그게 이제 2차 예송인데 2차 예송은 갑인예송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갑인예송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누가 돌아가셨다? 효종비가 돌아가신 거야. 효종비가 돌아가신 거야. 비사망시. 그러면 자의대비 입장에서는 또 며느리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효종비 사망시 하면은 2차 예송을 말하는 거야. 이때는 이제 남인이 1년설을 주장하더라는 거야. 남인이 1년설. 1년설. 다른 말로는 기년설. 그런데 이때 서인은 어떻게? 더 짧은 9개월설을 주장하더라는 거지. 9개월설을 대공설이라고 한다. 대공설. 자, 근데 이때는 누가 이겼느냐? 남인이 이기더라는 거야. 남인. 그래서 이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남인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외워서 푸셔야 돼. 외워서. 근데 이렇게 외워. 이긴 거를 먼저 해. 이긴 거를. 그래서 서인, 남인 이렇게 썼잖아.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이렇게 안 쓰고 서인, 남인 이렇게 썼잖아. 이긴 순서대로 쓴 거야. 서인. 이겼으면 무조건 1년이야. 순서는 서인, 남인 순으로 이겼어? 1, 2란 소리지? 이기면 무조건 1년이야. 그리고 남인과 비교할 때 서인이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이야. 1차 예상에서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 얘가 길고 얘가 짧아. 2차 예상에서는 남인이 1년, 서인은 9개월. 또 서인이 짧고 남인이 길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남인은 길고 서인은 짧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시라고. 자, 복습한다. 예성 논쟁이 있었습니다. 1차 예성에서는 누가 이겼습니다? 서인이 이겨야 됩니다. 외우라고. 그러면 얼마를 주장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기면 무조건 1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남인은 얼마를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남인은 무조건 길어야 한다고. 그러면 3년밖에 없습니다. 2차 예성이라고 했어. 그러면 남인이 이겨야 합니다. 그럼 이때 남인은 이겼으니까 무조건 남인은 2차에서 1년을 주장한 겁니다. 그럼 이때 서인은 무조건 짧아야 되니까 9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인은 1년과 9개월, 남인은 3년과 1년을 주장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해놓고, 그럼 왜 기간이 다르냐라는 거야. 서인은 전체적으로 짧고 남인은 전체적으로 긴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서인과 남인 간에 입장차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입장차까지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서인은 무슨 입장에서 천하 동네 줄. 천하의 예는 같다. 왕실의 예와, 자, 서인의 입장은 그런 거야. 천하 동네한 뜻은 왕실의 예와 일반 사대부의 예는 같다라는 거야. 뭘 전제로서 하냐면 차남으로 왕에 올랐기 때문에, 차남으로 왕에 올랐기 때문에 그냥 차남으로 왕에 오른 이상은 뭐야? 왕실의 예와 사대부의 예는 같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왕실에서는 이런 경우에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 집에서 규정하는 그런 예를 적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예, 동일한 예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돼. 그거 옆에다 써놓으세요. 천하동네 입장하면 서인으로 가는 건데 이 말은 왕실의 예와 사대부의 예는 같다. 동일한 예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짧은 거야,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런 입장 나오면 천하동네 입장, 서인의 입장이야.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뭐? 재상 중심의 정치.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 그거까지 줄쳐놓으세요. 서인은 재상 중심의 정치 추구한 거 맞죠? 반면에 남인의 입장은 어떻다? 남인의 입장은 아무리 차남으로 왕에 올랐어도 왕이 된 이상 일반 집과는 다르기 때문에 장남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장남으로 왕에 오른 것처럼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차남으로 왕에 올랐어도 엄연히 왕실의 예와 사대부의 예는 다르다. 왕잘의 부동사서 줄. 왕자의 예는 부동 같지 않다. 사대부 서민과 같지 않다. 일반집과. 그래서 왕실의 예와 사대부 예는 같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왕실에는 다른 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도 써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남인의 입장이다. 이게 서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의식. 이거는 이제 뭐야? 왕권을 좀 왕실의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 아니야.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왕실의 존엄성을 인정해서 아무리 차남으로 왕에 올랐어도 장남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왕권 강화로 연결되는 거지. 그거는 색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서인과 남인인데 반드시 그 붕당 정치 그 특징 비교할 때 서인은 재상 중심의 정치, 남인은 왕권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걸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입장은 정치적으로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한 서인의 입장이 반영된 거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를 주장한 남인의 입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종 때 예속 논쟁은 아주 잘 나옵니다. 별표 이거 내용 싹 정리해놔야 돼. 오케이. 밑에 나온 거 있지? 밑에 중전 한씨가 세상을 떠나자 나는 15세의 나이로 조선의 새로운 국모가 되었습니다. 26세 되던 해에는 왕이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데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세 된 해에는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다음 왕마저 3살 떠났습니다. 이때 전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죽은 왕이 차남이 아니고 장남이었다면 그런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게 바로 힌트란 말이야. 만약에 복림대군이 아니라 소현세자가 왕이 됐으면 이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차남으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요거 현종 때 일어났다. 예송 논쟁을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240쪽으로 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정리한다? 숙종부터 이제 정조 때까지 조금 정리한다. 자, 숙종 때, 자, 아까 무슨 정치까지 했지? 환국정치다. 환국정치가 행해졌다. 환국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자, 특히 요 부분 숙종 정조 때 요거도 변표쳐놔. 여기가 더 중요한 왕들이야. 숙종, 영조, 정조. 근데 황국은 크게 3개야.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 그래서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환국정치가 행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경기갑이야. 경기갑.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신황국. 경신, 기사, 갑술황국. 자, 그리고 경신왕국은 서인 집권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현종 때 2차 예속논쟁에서 남인이 승리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부터 숙종 초까지 남인이 정치를 좀 주도했던 거야. 그런데 서인들이 남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서인이 집권했다. 그 소리야. 그리고 이때 서인이 2개로 분당이 되는 거야. 노론과 소론. 그 줄. 그래서 경신왕국 때 남인이 몰락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남인이 몰락했던 남인이 다시 또 장희빈과 연결해서 다시 재집권하는 사건. 그게 기사황국이야. 남인 집권, 장희빈 줄. 그 다음에 또 갑술왕국을 통해서 또 서인 집권 줄. 그 다음에 남인이 또 몰락. 그 다음에는 황국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황국 정치 하에서 결정적으로는 누가 몰락한다? 남인이 최종적으로 몰락하는 거야 또. 그럼 누가 일당이 될까? 서인이 일당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황국은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 기타, 무고의 옥도 줄, 장희빈 사사, 병신첩은 정유독대도 줄, 세자교체 논의. 그래서 특히 요 2개 정도는 더 알아서요. 무고의 옥, 정유독대까지.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왕국, 무고의 옥, 정유독대. 다 어느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숙종 때.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정책이 처음 실시된다? 탕평책이라는 게 처음 실시된다고. 탕평책은 나중에 봅시다. 탕평책만 따로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따로 할 거야. 탕평책은 중요한 거라서. 자, 그래서 결론. 숙종 때 환국정치, 병신, 기사, 갑술, 그 다음에 기타 뭐가 있어? 무고의 옥, 그 다음에 정유, 독대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책이 뭐냐 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가끔가다. 자, 주요 정책. 환국정치. 이건 정책은 아니고 다시 확인해. 환국정치가 행해졌다? 숙종으로 가는 거야. 정권의 잦은 교체, 일당 전제. 그거 주쳐놔. 그게 별표 쳐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숙종 때 환국정치가 행해지면서 정권이 자주 교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경신황국을 계기로야. 경신황국을 계기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 세력이 공존을 추구하면서, 물론 싸우긴 싸웠지만 공존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숙종 때 경신황국을 계기로부터는 공존은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일당이 독재하는 거야. 그래서 일당 전제화 현상. 그래서 황국 정치가 행해졌다.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야. 두 번째, 금이영 줄.
이거는 오군영 할 때 말씀드렸어. 궁중수비야, 궁중수비. 오군영의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윤휴 북벌제기. 그것도 간략하게 본 것 같아. 숙종 때는 남인 윤후가 북벌을 제기해야 돼. 남인 윤휴 북벌 제기하면 숙종이야. 그 다음에 안용복. 거기다는 울릉도 독도라고만 써놓으세요. 울릉도 독도. 이거는 대외 관계할 때 볼 거니까 지금 숙종 때 활약한 사람으로만 알아놔. 안용복, 울릉도 독도라고 써놔. 울릉도 독도와 관련해서 활약한 인물이야. 그 다음에 만동묘하고 대보단 있지? 거기다가 이건 나중에 또 볼 거지만, 자, 만동묘하고 대보단은 서인, 숙명반청이라고 써놔. 서인들이 건립한 거야. 서인, 숙명반청의식을 드러낸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대동법, 황해도를 끝으로 전국시시. 그것도 다 줄쳐놔. 대동법에다 동그라미 떠나, 황해도 동그라미 쳐놔. 아주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경제 부문에서 볼 건데, 대동법이라는 것은 어느 왕 때 처음 실시된 거 기억나세요? 광해군 때란 말이야. 광해군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처음 시작해서 숙종 때 황해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면 숙종 때를 가는 거지. 처음 시행되었다. 그럼 광해군을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북간대첩비 줄, 백두산 정계비 줄. 북간대첩비에다가는 이건 임진왜란 때 한번 했으니까 거기다 써. 정문부 활약상 기록. 임진왜란 때 함경도 길주에서 활약한 정문부라는 의병장이 있었죠. 그 의병장의 활동상을 기록한 비석이 북간대첩비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세워진 게 숙종 때라고 했잖아. 지금 숙종 하는 거야. 백두산 정계비는 정말 중요한 비석인데 나중에 대외 정책할 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 숙종 때 정치는 어떤 정치가 향해졌다? 환국 정치다. 순서대로 외우세요. 뭐 경신, 기사, 갑술한국. 한국 정치의 의의는 뭐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일당 전제와 연상.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개 더 추가로 하라고 했지. 무고의 옥. 그 다음에 또 뭐야? 정유독 때, 숙종 때 있었던 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왕이 실시한 정책, 왕대에 있었던 일로 맞는 것은 대동법 중요하다. 황해도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뭐 금영이 완성되었다라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인물 안용복, 만동묘와 대보단, 서인의 숙명반청의식을 드러낸 만동묘와 대보단 건립. 그 다음에 비석 두 개, 북간대첩비하고 백두산 정계비.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냥 크게 탕평책이라는 게 처음 시작된 때가 이때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종때로 가. 경종때. 자, 경종때. 경종때는 신임사화 하나 주소놓으세요. 신임사화. 경종때는 신임사화라는 게 일어난다. 신임사화. 근데 사화라고 나왔지? 그렇다고 해서 16세기로 가면 안 돼. 이거는 경종 때 일어난 사화야. 옥사야. 신임사화, 뭐 신임옥사. 자, 누가 주도한 사건이다? 소론이 주도했다. 노론이 피해를 입었다. 그거. 자, 이때부터는요.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아주 심할 때거든. 그래서 노소 간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 신임사하고 가해자는 소론, 피해자는 노론이라고 한다. 이 마당에서 노론과 소론을 좀 비교해보자. 자, 밑으로 가. 자, 노론과 소론은 기본적으로 서인이 분당이 되는 거야. 서인. 그 왼쪽에다가 합권하고 서인이라고 해놓고 경신왕국객이라고 써놔. 경신왕국객. 자, 그래서 서인이 숙종 때 경신왕국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노론, 소론 또 정리하는 거야. 자, 노론은 어떤 애들이다? 남인에 대해서 강경파 줄. 그럼 강경파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옹건파가 있겠지? 그래서 소론은 옹건파 줄. 그러니까 상대당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학통은 이학파, 이계승 줄. 그러면 뭐야? 서인에 이하고 성원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계승하면 노론, 성헌계승줄. 그러면 소론으로 가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송시열줄, 그 노론. 그다음에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윤증줄. 그 다음에 노론은 뭘 중시한다? 대의명분줄. 반대말 실리중시줄. 끝까지 다 줄쳐놔. 실리를 중시하고 성리학의 탄력적 양명학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한 세력이 누구다? 소론이다. 이거 잘 나오는 문장이란 말이야. 반드시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양명학은 강화학파라고도 한다. 강화학파. 자, 그래서 노론과 소론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경신왕국 계기로 서인이 두 개로 나눠져서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이 되고, 그러나 이때는 아직까지 남인과 싸울 때는 그렇게 노론과 소론의 극한 대립이 없었는데, 갑술한국 이후에 이제 남인이 완전히 몰락한 다음부터는 노소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갈등이 이제 경종 때 폭발하는 거지. 그걸 신임사화라고 한다. 신임사화.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좀 써놓으세요. 노론에다가 써놓으세요. 노론에다가 영조지지라고 써놔. 노론에다가는 영조를 지지한 세력이야. 노론은 영조를 지지한 세력이고, 그 다음에 소론에다가는 경종을 지지했다 그래라. 경종을 지지. 둘이 이복 형제인데 이 경종의 장희빈의 아들이라고.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먼저 왕이 되는 거야. 왕이. 그러면 당연히 경종을 지지했던 소련이 정치를 주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영조는 숙빈 최씨라는 사람, 무술이 출신 숙빈 최씨의 아들이야. 연인군이라고. 그런데 이제 경종이 먼저 세자의 책봉이 되고 왕까지 된 거야. 근데 경종이 굉장히 병약했거든요. 그래서 정사를 돌보지 못했어. 그랬더니 노론 대신들이 동생인 영조가 정치를 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 그래서 소론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노론을 탄압한 사건이 그게 신임사화란 말이야. 자, 그래서 신임사화에 관한 사료지문도 나왔으니까 반드시 읽어놓고, 그래서 신임사화 하면은 뭐야? 경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숙종도, 경종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신임사화. 숙종도 별표 쳐놓으세요. 이 숙종도 아주 중요한, 잘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영조, 정조 이후 대외관계 탕평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